제94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번 문제. 다음 거래를 보고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네모 박스에 대해서 자, 우리가 분계 처리할 수 있으면 되죠. 그쵸? 네. 토지를 구입했대요. 토지, 땅이 생겨났어요. 자산의 증가겠죠. 그쵸? 자산의 증가일 것이고, 취득세를 납부했네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갔어요? 취득세가 들어갔네. 부대비용으로 보아가지고, 토지의 계정 과목이 가산하죠. 그쵸? 그쵸? 비용 나오면 안 되죠. 그쵸?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다. 수표를 발행하였다. 당좌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죠. 그쵸? 정답은 1번이겠네.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분계 처리 한번 해보죠. 자, 토지를 구입하였다. 땅이 없었다가 생겨났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다가 기록하죠. 토지가 생겨났습니다. 토지 얼마예요? 토지 1억 원. 그쵸? 토지 1억 원? 막 반십, 백, 천만 이러지 마세요. 이쯤 되면 그쵸? 기출문제 풀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 1억 원. 토지가 생겨났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토지를 구입하고요. 취득세가 나갔대요. 취득세.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대비용이죠. 취득세가 싫었으면 안 샀을 거 아니에요. 취득세를 내야지 토지가 내게 된단 말이에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대비용 어떻게 해줘요? 토지의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더해줍니다. 50만 원 더해주시면 되겠죠. 난 땅을 얼마 주고 샀다고 자랑해야 돼요? 1억 50만 원 주고 샀다고 자랑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수표를 발행했네요. 수표를 발행하였습니다. 당좌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죠. 당좌 예금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갑니까? 1억 50만 원이 빠져나가겠네. 100000000 일단 토지 취득한 거 빠져나갈 것이고 취득세도 빠져나가겠죠. 50만 원이 더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가 발생했네요.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쓰시면 안 됩니다. 취득하는 과정이잖아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대비용 가산. 제94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2번 문제. 회계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회계의 목적이 나와 버렸습니다. 자, 1번 회계사 A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파악한다. 재무 상태표죠. 회계는 뭐예요? 재무 정보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게 회계였죠. 재무 정보를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걸 재무회계라고 했었죠. 그렇죠?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보고서죠. 2번 회사의 일정 기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에 대한 성과, 경영 성과를 측정한다. 이거 뭐예요? 손익계산서죠. 그렇죠? 3번 종업원의 실적을 분석해서 근무 태도를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화폐 단위 재무 정보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무 태도를 평가한다. 실적을 분석해서, 물론 실적을 분석할 수는 있죠. 이 종업원이, 이 직원이 얼마를 팔았다. 이렇게 실적을 분석할 수 있긴 있는데 이거는 관리회계적 측면이죠. 어떻게 보면. 4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그렇죠? 재무 정보를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우리 회사 잘 하고 있으니까 투자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답은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제94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3번 문제. 다음 자료는 2020년도 12월 31일 현재 일정 시점 현재 12월 30일 날 재무상태표의 각각의 단어들입니다. 상품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야, 미치겠다. 이거 자산부채, 자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 단어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이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건너뛰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건너뛰고 시간이 남으면 푸시면 되겠죠. 그쵸? 자, 한번 그려봅시다. 자, 개발비 자산이죠. 그쵸? 비용인데요, 선생님? 비용 아니지. 무슨 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다 비용인데
개발비만 자산이라고 했잖아. 무형자산 쪽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쵸? 개발비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여기 단어 안 쓸게요. 단어는 안 쓸게. 개발비 얼마? 60만 원. 자산이죠. 받을 어음을 받았대요. 각서를 받아내었대요.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 받을 권리 자산이죠. 그쵸? 얼마? 45만 원. 여기다 쓸게요. 45만 원. 여기 주변에다가 쓸게요. 그냥 단기 차입금. 차입금 뭐예요? 갚아야 될 돈이죠. 그쵸? 빌릴 차 입금되었다. 돈을 빌린 거죠. 돈을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겼죠. 부채겠죠. 그쵸? 40만 원 부채. 되셨어요? 미지급 비용이 아니죠. 미지급금 생각하시면 되겠죠. 미지급금 갚아야 될 돈이네. 그쵸? 부채겠죠. 그쵸? 20만 원. 부채입니다. 선급금 먼저 계약금을 줬다. 계약금을 줬으니까 받을 권리가 생겼네. 물건을 받을 권리, 자산이죠. 그쵸? 10만 원. 자본금, 자본이죠. 그쵸? 사장님의 몫이 얼마? 50만 원. 단기 대여금 돈을 빌려준 거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받을 권리가 생겼네. 권리 자산이죠. 그쵸? 32만 원.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했으니까 갚아야 될 돈이죠. 부채죠. 61만 원. 됐습니까? 그래서 상품 가격을 구하래요. 상품 가격을 구하래요. 됐어요? 왼쪽의 면적, 왼쪽의 재산은요? 왼쪽의 재산은 어떻게 마련을 했어요? 자금을 땡겨왔죠. 어디서? 오른쪽에서 자금을 땡겨왔잖아. 됐어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왼쪽 금액의 합계와 오른쪽 금액의 합계가 같아야 되겠네. 그쵸? 그 논리로 푸시면 되잖아. 일단 오른쪽 금액 먼저 계산을 해보자. 20만 원 더하기 40만 원 더하기 61만 원이 부채겠고 더하기 50만 원 더해주시면 자본을 더해주시면 자금의 조달 원천인 171만 원을 자금을 조달했죠. 171만 원. 그리고 자산을 마련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 171만 원이 돼야 되죠. 그쵸? 빼주면 되겠죠. 32만 원 빼주고 10만 원 빼주고 45만 원 빼주고 60만 원 빼주게 되면 상품 가격이 얼마? 24만 원. 정답은 1번이 될 것이네. 그쵸? 이 문제를 출제자가 무엇을 유도했을까? 출제자가 무엇을 유도했을까? 수험생들에게 엿을 먹이기 위해서 이 시험을 출제를 했을까? 이 문제를 출제를 했을까? 아니죠? 그쵸? 우리 출제자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죠.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셔야 되죠. 일단 단어의 뜻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게 자산에 해당되는지 부채 자본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리고 재무상태표, 자금을 조달을 오른쪽에서 한다. 오른쪽에서 땡겨오는 것이고 그걸 마련하였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그 내용을 이해하셨는지 묻는 문제였죠.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94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4번 문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회계법에 의해서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재무제표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보고서였죠. 성적표 5가지가 있었죠.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 재무상태표, 그리고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에 대한 성과,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의 손익계산서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에서는 현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표, 현금 흐름표가 있었고요. 자본의 몫, 사장님의 몫에 대한 변동을 나타내주는 표인 자본변동표가 있었죠.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주석이 있었죠. 주석. 주기 아닙니다. 주석이죠. 그렇죠?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인 주석이 있었죠. 네,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제94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5번 문제 다음 중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틀린 것은 외상매출금 T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T 나오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전기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전기하는 방법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외상매출금이 뭐예요? 외상매출금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받을 권리가 생겼지. 외상금액을 받을 권리 단어의 뜻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외상금액을 받을 권리, 자산이죠. 권리, 자산. 됐습니까? 권리니까 자산. 받을 권리가 생겨났으면 왼쪽에다가 기록하는 거죠. 권리의 증가, 권리의 감소. 되세요? 받아야 될 돈, 받은 돈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1번. 2월 11일 날 상품 400만 원을 매출했대요. 판매했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하였다. 물건을 팔았는데 받을 권리가 생겼죠. 외상으로 했으니까. 그쵸? 받을 권리가 생겨났죠. 그쵸? 분계 처리해봐도 되죠. 그쵸? 분계 처리한 다음에 시그널 보내도 되잖아요. 그쵸? 분계 처리하면 상품 매출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분계 안 쓸게요. 받을 권리가 생겼죠. 외상 매출금. 왼쪽에서 시그널 보낸 거 왼쪽에다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트 쉐이크 해가지고 반대편 단어를 쓰시면 되겠죠. 1번 맞는 표현. 2번은요. 3월 5일 날 상품 550만 원을 매출하고 판매했대요. 대금은 거래처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다. 이건 받을 어음이잖아.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분계 처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 이 자체가. 그쵸? 5번의 정답은 2번이겠죠. 그쵸? 어떻게 돼요? 분계 처리하면요. 분계 처리하면 안 쓸게요. 상품 매출 나오죠? 50만원. 그리고 어음을 받았다. 받을 어음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각서를 받아냈고 받을 권리가 생겼죠. 그쵸? 이건 받을 어음 T에 나오겠네요. 그렇죠? 3번은요. 거래처 부도로 인해서 외상 매출금 7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렇죠? 받을 권리가 이제 사라지죠. 받을 권리가 감소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나온 것이고 5월 10일 날 됐어요.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충당금을 잡아놨네요. 대손 충당금 있으면 대손 충당금 잔액 먼저 까준 다음에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죠. 분계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안 쓸게요.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권리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외상 매출금 70만 원. 오른쪽에서 시그널 보낸 거 오른쪽에다 보내죠. 하트 쉐이크 반대편의 단어의 대손 충당금 써주시면 되겠네. 대손 충당금 있으면 먼저 까주고 왼쪽 잡아내.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4번 문제. 거래처 외상 매출금이 있었대요. 받을 권리가 얼마? 1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입금되었다. 회수된 거죠. 그쵸? 받을 권리가 이제 사라지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온 거잖아. 받을 권리 감소. 되세요?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분계 처리하면요. 안 쓸게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죠. 그쵸? 받을 권리가 사라졌죠. 오른쪽에서 시그널 보낸 거 오른쪽에다 보내주시면 되겠죠. 하트 쉐이크 반대편에 단어에 보통예금 써주시면 되겠네. 그쵸? 여러분들 출제자는 어렵게 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T만 보면요 도망가신대요. 전기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겠죠. 일단 전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전기하는 방법 모르더라도 여기 내용들 보면요 이거 외상 매출금이 없어. 자체가 단어가 안 나와. 그렇죠? 되게 쉽게 낸단 말이에요. 네. 5번의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제94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6번 문제. 무릉은 단기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였다. 주식을 구입하였다. 무슨 목적으로?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였다. 단기 매매 증권이겠네요. 취득한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한다. 맞는 표현이죠, 이거? 거리가 먼 것은. 그리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갔어요? 수수료가 들어갔네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들어갔다.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원가. 원래 취득한 가액에다가 가산하죠. 가산하는데 이것만 예외였죠. 단타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팔 거잖아. 그냥 바로 비용 처리해 줍니다.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하죠. 그리고 900번대의 영업 외 비용에 속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는 것이잖아요. 이것만 예외였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회계 논리 자체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원가, 취득원가에 다 가산하거든요. 이것만 예외. 바로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되죠. 옛날에는 가산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회계법이 바뀌면서 이건 단타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팔기 때문에 바로 수수료 비용 잡아주고요. 비용 처리해주고요. 그리고 평가, 손실, 평가, 이익 하면서 수입 비용 잡아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6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것이네. 1번. 주식의 계정은 당좌자산에 속한다. 단기 매매증권 당좌자산 쪽에 속하죠? 그쵸?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쵸? 정답은 4번. 분기 처리 한번 해볼까, 우리? 분기 처리. 워낙 중요해서.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였습니다. 주식이 생겨났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면에 단타 목적이래요. 뭐라고 써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 되세요? 현금으로 구매했으면 내용이 안 나왔는데요. 내용이 안 나오는데 현금으로 구매했다고 해볼게요. 현금.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쓰시면 되겠죠. 얼마에 취득했어요? 한 주당 얼마? 6만 원에 취득했어요. 6만 원. 현금 얼마 빠져나가요? 6만 원이 빠져나가겠죠. 그쵸? 한 주만 샀으면 이게 정답이겠죠. 근데 몇 주를 샀대요? 1000주를 샀대요. 6만 원짜리 주식 몇 장? 1000주를 샀대요. 1000주만큼 재산이 늘어났을 것이고요. 주식이 생겨났을 거예요. 1000주만큼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쵸? 이렇게 분기 처리하면 되겠죠. 그쵸? 수수료가 없었으면 이게 정답일 것이에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나갔대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원가, 취득한 원가에 원래 가산해준대. 이것만 예외. 바로 비용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 뭐죠? 서비스를 제공받았잖아요. 주식 살 때 증권사가 대신 사주잖아요, 여러분들. 증권사한테 서비스를 제공받았죠. 수수료 비용 5,000원이 발생하였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면에 5,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그리고 수수료 비용은 몇 번대? 900번대. 영업 외 비용에 속하죠. 그쵸? 그리고 현금이 얼마가 더 빠져나가요? 5,000원이 더 빠져나가겠죠. 그쵸?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 이게 상당히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죠. 그쵸? 수수료 비용은 몇 번대? 900번대. 900번대가 뭐예요? 영업 외 비용이죠. 그쵸? 예, 코드 번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제94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7번 문제. 다음 자료에서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 뭐예요? 마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 기말, 상품 나왔다. 상품티 그려주자, 우리. 상품티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쵸? 상품티 그려주자. 손익계산서 그려주고. 상품티. 기초 상품이 얼마래요? 1월 1일날 상품이, 판매용 물건이 600만원이 있대요. 됐나요? 상품 판매용 물건이죠.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왼쪽에,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에. 들어온 거 왼쪽에다 기록하고 나가는 거 오른쪽에다 기록하죠. 그리고 단기에 상품 구입한 게 있대요. 들어오는 거 왼쪽에다가 얼마? 710만원. 710만원만큼 구입한 가격에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 부대 비용이 있으니까 요거 있죠. 구입할 때 재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있대요. 구입하는 과정에서 운반비가 들어갔대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야. 원래 구입한 가격에다가 어떻게 해줘요? 가산 더해줍니다. 25만원 더해주시면 되겠죠. 부대비용 가산. 그리고 매입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주시면 되겠죠. 매입, 애누리 깎아준 거, 매입, 할인, 빨리 갚은 거, 조기에 지급한 거.
66만 원 빼주시면 되겠죠. 66만 원. 됐어요? 판매가 가능한 상품들,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 판매가 안 되면 창고에 들어가겠죠. 판매가 안 되면 창고에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초 상품, 기말 상품 12월 30일 창고에 얼마가 있대요? 31만 원만큼 있대요. 31만 원. 그럼 나머지는 판매가 된 거겠죠. 판매가 가능한 상품들 중에서 판매가 된 거, 판매가 안 된 건 창고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 계산할 수 있죠. 매출원가 계산해 봅시다.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왼쪽 금액의 합계. 판매가 가능한 상품 얼마? 600만 원 더하기 710만 원 더하기 부대비용 25만 원 가산 빼기 매입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준다. 66만 원 빼주시면 1269만 원이네요. 1269만 원. 판매가 가능한 상품들. 근데 창고에 판매가 안 된 게 있대요. 요거 빼주시면 되겠죠. 310만 원을 빼주시면 나머지는 판매가 된 거잖아. 959만 원. 그쵸? 매출원가는 얼마? 959만 원. 됐습니까? 손익 계산서 계산 구조. 매출원가 얼마? 959만 원. 959만 원. 뭘 구하라고 했어? 마진을 구하래요. 마진, 매출 총액. 그럼 매출액을 알아야 되겠네. 매출액 얼마? 소비자한테 판매한 금액 얼마? 1,600만 원. 여기서 여기 빼주시면 안 되죠? 뭐 하나 남았어? 매출 애너리. 판매자 입장에서 깎아준 게 있잖아요. 요거 빼줘야죠. 매출액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요건 뭐예요? 매입액에 대해서 빼줬잖아. 매입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줬잖아. 매출 애너리는 뭐예요? 매출액에서 빼주셔야죠. 그쵸? 얼마를 빼주시면 돼요? 75만 원만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순수한 판매 금액이 나오겠네요. 소비자한테 판매한 금액. 그렇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마진이 나오겠죠. 매출 총이익. 그렇죠? 1,600만 원 빼기 75만 원 하니까 순수한 매출액이 얼마? 판매자 입장에서 1,525만 원 나오죠. 1,525만 원에서 900 원래 가격, 사원 가격 959만 원을 빼주시면 마진이 얼마 나와요? 566만 원 나오죠. 그쵸? 566만 원. 정답은 566만 원이겠죠? 그쵸? 566만 원. 그래서 몇 번이에요? 1번이죠.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구입한 가격에다가 부대 비용 더하신 다음에 매입과 관련된 거 딱 빼주시면 되겠죠. 뭐가 있어요?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반품한 거, 매입, 할인 해주시면 되겠죠. 매출과 관련된 거, 매출, 소비, 판매한 거,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주시면 되겠죠.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반품이 들어왔잖아. 매출, 할인 빼주시면 되겠죠. 조기 회수한 거 빼주시면 되겠죠. 조기 먹고 싶다. 제94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8번 문제.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 결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고자산은요 뭐가 있었어요? 수량 결정 방법이 있고 단가 결정 방법이 있었죠. 단가 결정, 단위당 원가죠. 정확하게는 가격에 대한 얘기죠. 단가 결정 방법, 가격에 대한 얘기. 단위당 원가 결정 방법 4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개별법이 있었고요.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려나간다. 후입선출법,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려나간다. 그리고 평균법이 있었죠. 평균법은 2가지로 나눠지죠.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으로 나눠지죠. 8번의 정답은 4번이겠죠. 이건 뭔데? 유형대상 감가상각 쪽이 나오잖아. 그쵸? 감가상각 방법이죠. 그쵸? 8번의 정답은 4번이죠. 수량 결정 방법이 있고 단가 결정 방법이 있었죠. 수량 결정 방법은 뭐가 있었어요?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사법, 그리고 2가지를 섞은 혼합법이 있었죠. 그렇죠? 단가 결정 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이 있었죠. 되셨나요?
8번의 정답은 4번일 것이고 4번은 뭐 유형자산 감가상각 쪽이죠. 생산량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된다. 생산량 비례법 있죠. 네, 8번의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단가 결정 방법, 단위당 가격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개별법이 있고요, 선입선출법이 있고요, 후입선출법이 있고 평균법이 있죠. 평균법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죠? 이 내용이 분명히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제94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9번 문제. 미치는 영향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건너뛰셔야죠. 그쵸? 건너뛰시고 시간이 남으시면 푸시면 돼요. 생각하는 문제, 띵킹.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변경이 됐대요. 기말 창고에 있는 금액이 변동이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는 것은 상품티를 그려보면 되겠네. 재고자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니까 상품티 그려보신 다음에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 구입한 건 똑같겠죠. 근데 뭘 바꿨대요? 기말의 재고자산을 변동을 시켰대요. 됐습니까? 요 금액을 변동을 시켰대. 1번 기말 재고자산가액이 감소를 하면 감소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매출원가가 늘어나겠죠. 됐어요? 기말 재고자산가액이 감소가 되면 매출원가는 늘어날 것이다. 틀렸죠? 2번 기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를 하면 매출원가가 감소가 되겠죠. 매출원가가 감소가 되니까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2번 틀렸죠. 그렇죠? 3번은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를 하면 매출원가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진이 줄어들겠죠. 정답은 3번. 모르겠으면 3번이 아니라 정답은 3번. 4번은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늘어나면 매출원가는 감소하겠죠. 매출원가가 감소가 되면 마진은 늘어나겠죠. 매출원가가 감소한다가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네, 9번의 정답은 3번이죠.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물론 되게 쉬웠어요. 그렇죠? 사원 가격은 똑같아요. 판매하는 금액은 똑같죠. 그렇죠? 사원 가격은 똑같은데 여기서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로 가고 판매가 안 되면 창고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적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게 늘어나면 매출원가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게 줄어들면 매출원가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푼 거예요. 그냥. 됐어요? 9번의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제94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0번 문제. 다음은 비품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비품의 처분가액은 얼마인가? 자, 비품 문제가 나왔네요. 사용목적, 비품, 취득 원가가 얼마래요? 취득가액이 100만원이래요. 부대비용 없고요. 그렇죠? 100만원에 취득했어요. 그리고 비품을 사용 소비하면서 가치가 감소가 되겠죠. 가치가 감소가 될 것입니다. 됐나요? 가치가 감소가 되는데 뭐가 나왔냐?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왔네.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가치가 감소된 게 감가상각이죠. 그쵸? 가치가 감소되었는데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합계액이죠. 그쵸? 가치가 얼마만큼 감소가 됐대요? 30만원만큼 가치가 감소됐대요. 그럼 100만원에 취득했는데 가치가 30만원만큼 가치가 감소되었으니까 지금 가치 얼마예요? 70만원이죠. 이 70만원을 판 거죠. 70만원을 얼마에 팔았느냐라는 거죠. 근데 팔았는데 뭐가 났어요? 손해가 났죠. 손해가 얼마만큼? 30만원만큼 손해가 났죠. 그럼 얼마에 팔았다는 거예요? 7, 6, 5, 4, 40만원에 팔았다는 것이죠. 그쵸? 40만원에 팔았다는 것이네. 정답은 1번이겠네. 정답은 1번. 제94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1번 문제. 다음 계정 중 잔액 시산표에
오른쪽 대변의 잔액란에 표시가 될 수 없는 단어는 여러분들 시상표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잔액이 오른쪽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산하고 비용은 왼쪽에 있죠. 잔액은 왼쪽에 나올 거예요. 부채, 자본, 수익은 오른쪽에 있죠. 위치가. 그렇죠. 잔액은 오른쪽에 나올 것입니다. 오른쪽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자산하고 비용 고르시면 되겠네. 되세요? 자산하고 비용 고르시면 되겠네. 1번. 미수수익. 수익이 아니죠. 그쵸? 미수금 생각하시면 되겠네. 이거 자산이네. 그쵸? 정답은 1번이겠네. 정답 1번. 자산이다. 이자 수익. 이건 수익이죠. 수익이니까 오른쪽 나오겠네. 오른쪽에. 잔액이 오른쪽에 나올 것이고. 자본금은요. 자본이죠. 자본의 오른쪽에 나오겠네. 잔액이. 미지급 임차료. 선생님 이게 뭐죠? 미지급 비용이에요. 비용. 미지급 비용인데 미지급금. 부채죠. 잔액이 오른쪽에 나오겠네. 정답은 1번이 되겠네. 왼쪽에 잔액이 나오죠. 이건 자산이니까. 미수금 받을 권리. 그렇죠? 자산이죠. 제94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2번 문제. 다음은 각종 세금에 대한 회계 처리 중 단어를 잘못 적용한 것은 1번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나왔대요. 차량을 옛날에 취득했었겠죠. 취득 이후의 지출이잖아. 자동차세를 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차가 싱싱 달리진 않죠. 재산적 가치가 증가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수익적 지출로서 비용 처리하죠. 그렇죠? 비용 처리하죠. 세금과 관련이 있으니까 세금과 공과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거 고르래요. 2번 보유 중인 건물. 옛날에 건물을 취득했었겠죠. 취득 이후의 지출. 재산세를 낸다고 해가지고 건물의 가치가 막 좋아지진 않죠. 그렇죠? 재산적 가치가 증가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수익적 지출이라서 비용 처리. 세금과 관련 있는 세금과 공과요. 맞죠? 3번은요.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해서 똑같다. 토지를 옛날에 취득했었겠죠. 취득 이후의 지출.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부동산 세를 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토지가 땅값이 오르고 그러진 않죠. 그죠? 재산적 가치가 증가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수익적 지출에서 비용 처리하죠. 세금과 관련해서 세금과 공과. 맞죠? 정답은 4번. 4번이네. 어이가 없구만. 종업원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했대요. 사장님이 종업원을 대신해서 떼어놓은 금액 뭐죠? 예수금이죠. 그쵸? 예수금. 정답은 4번. 틀린 것은 정답은 4번. 제94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3번 문제. 다음 거래 내용은 회계 처리하는 경우 왼쪽 차변에 가장 적절한 계정과목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기 처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왼쪽 차변에 나오는 단어는 본사 영업부 김대리는 매출 거래처 A사 방문할 때 거래처 A사에 선물할 음료수를 구입했대요. 회사 입장에서 쓴 거,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누구를 위해서 쓴 거?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쓴 거죠. 그렇죠. 접대비죠.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수증 나왔죠? 영수증 안 봐도 돼, 사실. 음료수 산 거, 얼마? 9,000원? 접대비죠. 거래처의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 됐어요? 왼쪽 차변에 나오겠죠. 성격에 따라서 나누죠. 그쵸?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썼으면, 우리 회사 직원들의 복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썼으면 복리후생비라는 단어를 쓰고,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썼으면 접대비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죠? 단어의 뜻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제94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4번 문제. 수정 전 당기 순이익 50만 원이 산출되었다. 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문제지. 그치?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이 마진이 얼마만큼 나왔대요? 50만 원만큼 나왔대요. 마진이 산출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이 됐대요. 왜 누락을 시켰을까? 나쁜 직원. 누락되었으면 확인하였다. 여러분들이 이걸 반영을 하래요. 수정 후 당기 순이익 마진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일단 누락을 했습니다. 누락하기 전에 남긴 건 얼마? 50만 원이겠고요. 이 누락분을 반영시켜야 되겠죠. 이자를 못 받았대요. 미수분인데 이걸 반영을 시키겠대요. 그러니까 이자를 못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수익이 생긴 거죠. 그렇죠? 통장에 이자 그거 미수분에 대해서 수익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굳이 분계 처리를 하자면 6만 원.
그리고 아직 못 받았죠? 아직 못 받았잖아. 아직 못 받았으니까 뭐라고 써요? 미수금이라고 쓰고 싶은데, 미수금은 외상금액을 받을 권리고, 12월 31일 분기 수익 써주시면 되겠네. 미수 수익 얼마? 6만원. 이렇게 결산 분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 되세요? 여하튼 50만원 남겼는데 이걸 반영을 하게 되면 수익이 늘어나겠죠. 마진, 뭔 소리야? 남긴 게 늘어나겠죠. 그쵸? 더해주시면 되겠고. 임차료 미지급분이 있대요. 월세 안 낸 게 있대요. 근데 이걸 반영시키래요. 되세요? 자, 비용이 발생이죠. 비용이 발생 왼쪽 차번에 임차료, 빌린 거에 대한 대가를 요거 반영시키래요. 8만원. 분기 처리 안 하더라도 마진이, 이익이 줄어들겠죠. 마진이 아니지. 자꾸 왜? 이익이 줄어들겠죠. 남긴 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50만원 더하기 66만원 빼기 8만원이 정답이겠죠. 굳이 분계 처리하자면. 아직 안 줬대요. 미지급금으로 쓰고 싶은데, 미지급금은 외상금액을 지급할 의무고, 12월 31일 분계 비용이죠. 비용 써주시면 되겠죠. 미지급 비용 해가지고 얼마? 8만원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은 얼마? 50만원 남겼었고요. 이제 누락분 반영하면 이자가 생겼잖아요. 6만원 더해 주시고요. 그리고 월세 비용 처리하게 되면 8만원 빼주게 되면 얼마예요? 48만원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정답 2번. 제94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5번 문제. 다음 자료에서 당기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이자 수익 금액으로 옳은 것은 정말 쉽다. 정말 쉬운데 여러분들이 싫어한다. 손익 계정에 대체를 하죠. 그렇죠? 4만원이죠. 정답은 4만원. 굳이 해석 좀 해볼게요. 자, 이자 수익. 여러분들 T만 나오면 그렇게 도망간다? 아주 그냥. 수익이죠. 이자 수익. 수익 계정이고요. 수익이 발생은 오른쪽 대괄에다가 쓰죠. 수익 생겨났잖아. 10만원만큼. 되세요? 수익이 얼마만큼 생겨났어요? 10만원만큼 생겨났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12월 30일날 수익을 취소시켜줬죠. 먼저 받은 수익입니다. 선수 수익 해가지고 수익을 취소시켜줬죠. 분계 처리한 다음에. 그쵸? 10만원만큼 수익이 발생했는데 수익을 취소시켜줬죠. 4만원만큼을 어떻게? 4만원만큼 잔액이죠. 잔액을. 그러니까 4만원만큼 잔액. 잔액이 오른쪽이 있다는 말이 요 말이에요. 오른쪽이 있잖아. 오른쪽이 더 넓잖아. 그래서 요 잔액을 여기다 써준 다음에 손익 해가지고 요거 손익 T에다가 보내줘요. 여하튼 요게 어떻게 돼? 당기순익으로 간다고요.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